그래서 앞서 이제 의료 부분에 선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의료 쪽에는 어떤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메드라고 하는 거는 이 논문, 그러니까 의료에 관련된 전 세계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펀메드에 블록체인 관련 논문이 어떻게 게재되고 있는지,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블록체인에 관련된 의료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2016년도에 이게 나왔다는 거는 한 적어도 1년 이상은 연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약간 이전부터 이 의료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8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지금 논문 게재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의료 관련 부분에 블록체인 정말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논문 주제를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 연구된 게 이제 보안 부분입니다. 의료 데이터에 대한 보안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임상시험 부분. 이 제약이나 신약을 개발할 때 하는 임상시험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병원 시스템, 병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의료랑 진행하는 부분에 블록체인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산업계 종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할 건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미 2017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2020년까지는 약 한 70% 정도가 2020년에 도입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시면은 의료 정보 관리,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 쪽으로 뭐 IBM, 구글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휴먼스케이프 메디블록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마이헬스 마이데이터라고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럽, EU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정보관리의 블록체인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을 보시면은 뭐 화이자라든지 사노피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이미 임상시험에 블록체인을 입혀서 얼마나 이걸 투명하게 신약 개발을 진행할 때 결과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부분도 블록체인상에 담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제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림포라든지 칼이라든지 헬스코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림포는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앱을 깔고 걸으면 옛날에 이제 다른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걸으면 걸은 만큼 뭔가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걸음 내역이랑 보상 내용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게 림포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미국에서 그럼 유독 블록체인 연구가 활발한데요. 의료 블록체인이. 왜 활발하느냐 하면 미국은 이미 의료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다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컨설팅 업체라든지 심지어 이 의료 데이터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거래를 할 때 굉장히 규제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다 해결해야만 감사라든지 실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한 게 어떻게 보면은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요. 그런 강력한 규제를 실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으로 이룰 수 있겠다. 저 규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의료 쪽에서 블록체인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회계 부분, 앞에도 이제 55개 카테고리 안에서 회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캐시레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시레스는 현금 없는 사회죠. 이미 뭐 많이 신용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캐시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캐시레스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디지털 화폐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 디지털 화폐가 쓰인다는 거는 이 디지털상의 데이터, 거래 내용,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블록체인과 회계를 접목한다면 이 캐시레스 사회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금융 미아라고 해서 국내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은 전 세계에 살펴보시면 아직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쉽게 계좌를 만들고 쉽게 이 송금과 은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비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브라가 뭐냐면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작년부터 페이스북 중심의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 수십억 명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은 실제 계좌에 대한 송금이나 이런 걸 은행을 통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브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각 10,000원씩만 이 리브라라는 코인으로만 바꿔도 글로벌 어느 은행 못지않은 엄청난 금액을 페이스북은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라라는 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실제 국가와도 현재는 어떤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계속 발전하고 실제 블록체인이 더 발전해서 이 현금이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들이 점점 더 실생활화 된다면 이 회계 부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이 이 블록체인 안에 담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 계정 지불 청구서라고 해서 이 보안 계정 지불에 대한 게 모두 다 통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지급금이 불일치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비 처리 같은 게 이제 자동화하게 더 쉬워진다. 결제 처리도 원활하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 대금 프로세스도 자동화할 수 있고 이 검증 프로세스, 특히나 감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질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도 이 블록체인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이 회계 쪽에서 라는 칼럼도 내용도 썼고요. 그래서 이게 딜로이트에 이제 쓰여 있던 그 내용 안에 일부 그림인데요. 결국에는 A와 B가 거래하는 내역을 블록체인상에 담으면 이 오디터,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더 신뢰성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 쪽에 블록체인을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 블록체인을 진행해서 회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30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북이 뭔지 제가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면서 실제 회계에도 예전에 30북이라는 개념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30북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논문을 담아봤고요. 이게 일본 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30북이라는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북의 논문 내용인데요.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A와 B와 거래에 대한 결과를 지금은 복식북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주고 B가 A한테 받은 내역을 A, B가 나눠서 이 어떻게 보면은 옆에 차변과 대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변과 대변에서 하나의 변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거래 결과만 담는 게 아니고 이 거래의 흐름과 원인과 왜 그러면 이런 현재 수익이 발생했을 때 실제 그럼 뭐가 판매돼서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고 대외적인 변수 요건이나 아니면 실제 기업의 내부 가치까지 담아서 진행을 하자라는 게 30북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상에서 30북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밥과 앨리스, 그러니까 여기서 밥과 앨리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 회사와 B 회사가 있을 때 이 A 회사와 B 회사가 주고받은 내용, 뭐 밥에선 들어오고 앨리스에선 나간 내용을 이제 제3의 곳에 블록체인에 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상에서의 30북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두 A, B 회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B 회사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고 이게 맞는지 검증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블록체인으로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거래 내역이 하나에 담기게 되고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거래하는 내역이 A, B 둘이 거래하지만 자동으로
또 한 곳에 저렇게 중앙에 모이기 때문에 중심점에 모이고 저게 이 검증하는 업체들이 이제 다 나눠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사가 굉장히 간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우선 6가지 정도 프로젝트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해서 블록체인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가 생각보다는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기반 인터넷 사회의 회계 감사라고 하는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블록체인과 AI와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한다면 회계 감사 부분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간편화되고 투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회계 분야의 한계점과 해결 방안을 보시면은 분식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납세 영역 비용이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인력, 비용 부분이 있고요. 불투명한 기업 정보로 이제 과세 당국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동화되고 이런 비용이라든지 효과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실시간성을 좀 더 가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시스템화가 되면서 회계가 많이 어떻게 보면 실시간적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걸 정리하고 감리를 하고 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살펴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 시간조차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제 블록체인과 회계와 결합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규정이라든지 규제라든지도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블록체인은 실제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은 실제 지금 산업에서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금융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회계에서도 향후에는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